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뉴이리 베이지 트레이닝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은정입니다. 네, 박수.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어뉴이티의 그 어뉴이티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컨셉이라 저희가 꼭 알아야 되는 그런 기본 용어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 드릴 텐데요. 보통 어뉴이티 이러면 굉장히 많이 어렵게들 생각을 하세요. 근데 오늘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어뉴이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이해하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어뉴이티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자, 어뉴이티가 과연 무엇일까요? 자, 부터 어뉴이티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보면은 이제 은퇴를 목적으로 하는 저축 아니면 투자성 연금 어카운트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은 은퇴 연금 저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일반 저축 어카운트랑 틀리게 은퇴연금으로 해서 저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굉장히 많은 세금적인 측면에서 베네핏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카운트예요. 그런 베네핏이 있는 대신에 IRS에서 또 규정해 놓는 여러 가지 그 규정들이 있는데 그것만 잘 지켜서 저축을 하시면은 아마 아주 좋은 그런 저축 어카운트가 될 수가 있고요. 보시면은 여기 IRS에 59.5세라고 하는 것과 70.5세 그 룰이 나와 있는데 저거는 뭐냐면요. 일단 우리가 은퇴를 위해서 이쪽 어카운트에 저축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59.5세 그 이전에 만약에 돈을 꺼내 쓰시잖아요. 그 어카운트에서. 그러면은 꺼내 쓰는 돈에 대한 페널티를 물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왜냐하면 은퇴를 목적으로 내가 저축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IRS에서 그러면 세금에 대한 혜택을 주면서 이 어카운트를 굉장히 장려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고 70.5세라고 나와 있는 거는요. 왜 내가 요즘은 굉장히 수명이 길어졌으니까 70세가 돼서도 계속 일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70세까지 열심히 돈을 저축하기만 하고 그때 돼서 꺼내 쓰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굳이 내가 은퇴 저축 어카운트에 있는 돈을 건드리지 않아도 생활을 하실 수 있는 분들. 예,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70.5세가 되면은 옆에 지금 RMD라고 나와 있는 게 뭐냐면요.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이라고 해서 반드시 일정 금액을 꺼내 쓰셔야만 돼요. 왜냐하면 내가 꺼내 쓰면은 그동안 계속 세금을 이렇게 연기를 시키면서 돈을 불려놓은 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시게 되겠죠. 그러니까 IRS에서도 70세까지는 우리가 기다려줬으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세금을 내기 시작하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70.5세라고 하는 그런 규정을 일단 지어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보면 어뉴이티로 활용 가능한 텍스 코드가 나와 있는데요. 그 텍스 코드 여러분들 머니 컨셉 시간에 이렇게 배우셨죠? 기억이 나세요? 제가 지금 잠깐 저희 그 텍스 카테고리별로 해서 코드 정리한 거를 한번 이렇게 리뷰를 하고 그 다음으로 계속 연결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잠깐 끄고요. 텍스 코드는 크게 저희가 카테고리 몇 개로 나눴죠? 3개. 예. 텍스에 대한 IRS로부터 텍스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그때그때 계속 텍스를 내는 그런 카테고리 있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나는 텍스를 연기시키면서 돈을 불리는 어카운트가 그 카테고리가 있었고요. 그리고 텍스 어드밴티지라고 해서 돈을 계속 이렇게 텍스를 연기를 시키면서 돈을 불리고 나서 꺼내 쓰는 시점에 텍스를 내지 않고 꺼내 쓰는 거. 그렇게 되죠. 텍스 나우에 들어가는 그 상품들 어떤 거 있었는지 혹시? 예, CD에 은행권에 대표적으로 CD라고 하는 거 있고요. 그리고 예, 세이빙스 어카운트들 은행의 체킹도 그렇겠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스탁이나 뮤추얼 펀드. 그런 게 다 텍스에 대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면서 저축을 하는 그런 어카운트들이고요. 텍스 레이러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들어가는 저축하는 그 돈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공제를 받으시는 거고요. 이 돈을 이렇게 크게 분리했었을 때 불어나는 동안의 이자에 대해서도 텍스를 내지 않고 계속 세금을 연기시키는 거예요. 그러고 내가 꺼내 쓰는 시점이 됐을 때는
텍스를 내시는 거. 여기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거 어떤 것들 있죠? 예, IRA라고 하는 거 있고요. 401k. 그리고 예, SEP IRA. 그리고 뭐 403b 같은 은퇴연금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미국에 있는 은퇴연금들의 대부분은 이쪽 카테고리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텍스 어드밴티지에 들어가는 거는 요거는 여기에 저축하는 돈은요, 세금에 대한 공제를 받는 게 아니라 인컴 텍스를 내신 돈이에요. 은행권에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돈이죠. 근데 얘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돈을 이렇게 불리시게 되면은 꺼내 쓰는 시점이 됐을 때에 매년 이자가 붙는 거에 대해서도 당연히 세금은 계속 연기를 시키는 거예요. 꺼내 쓰실 때에 텍스를 안 내고 돈을 꺼내 쓰시는 그런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은 예, 은퇴연금 중에서 Roth IRA라고 하는 거 있고요. 그리고 캐시밸류가 쌓이는 라이프 인슈런스 어카운트들, 네, 여기 들어가고요. 요렇게 딱 보시면은 요것까지는 기본적으로 이제 다들 알고 계시죠? 예, 다들 알고 계시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텍스 코드라고 하는 것과요. 저축을 위한 그 상품 있죠. 프로덕트에 대한 구분이 있으셔야 돼요. 어떻게 보실 수 있냐면은 그 앞에 아까 텍스 나우라고 말씀드린 요쪽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텍스 코드인가요? 아니면 프로덕트인가요? 프로덕트는 뭐냐면은 우리가 저축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인베스트먼트 비이컬이라고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텍스 코드라고 하는 거는 IRS의 그 코드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은행의 CD나 세이빙스 아니면 체킹 어카운트들 텍스 코드인가요? 아니면은 금융 상품인가요? 예, 상품이죠. 요거 앞에 그리고 스탁이나 뮤추얼 펀드는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거는 다 프로덕트예요. 내가 저축을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금융 상품들. 그러면은 IRA라든지 401k, SEP IRA, 403b 이런 건 어떨까요? 요거는 다 텍스 코드죠. IRS에서 지정해 놓은 텍스 코드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러면 Roth IRA는 예, 요것도 마찬가지 텍스 코드 있고요. 캐시밸류 라이프 인슈런스는 어떨까요? 예, 요거는 금융 상품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텍스 코드이기도 해요. 사실 캐시밸류 라이프 인슈런스의 텍스 코드는 뭐냐면은 7702 어카운트라고 IRC 7이에요. 숫자가 7702라고 하는 그 IRS의 텍스 코드가 있습니다. 예. 일단 프로덕트과 텍스 코드에 대한 일단 구분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럼 이제 다시 제가 화면을 좀 켜서요. 예. 여기 두 번째 보시면은 어뉴이티로 활용 가능한 텍스 코드라고 나와 있잖아요. 상품이 아니라 IRA, Roth IRA, 그리고 SEP IRA, Non-Qualified Annuity. 내가 만약에 IRA라고 하는 거를 하나 오픈을 하려고 하세요. 그럼 IRA 자체는 텍스 코드니까 어떠한 금융 상품을 사용을 해서 내가 어카운트를 오픈을 하시게 되겠죠. 어떤 걸로 오픈을 하실 수가 있죠? 만약에 내가 IRA 오픈을 하기 위해서 은행을 가세요. 그럼 은행에 있는 CD랑 같이 연동을 해서 CD라고 하는 그 인베스트먼트 비이클을 사용을 해서 내가 IRA를 오픈을 하시는 거고요. 만약에 투자회사한테 인베스트먼트 컴퍼니 쪽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은 예, 스탁이나 뮤추얼 펀드라고 하는 그런 프로덕트를 이용해서 IRA를 오픈을 하시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보험회사로 가서 IRA를 오픈을 하세요. 그렇게 되면은 예, 그때 사용하는 게 바로 어뉴이티예요. IRA나 뭐 이거를 내가 보험회사 쪽으로 가서 하겠다라고 할 때 그때 사용하는 게 어뉴이티고요. 그렇게 보면 이 어뉴이티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프로덕트죠. 예, 금융 상품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어뉴이티라고 하더라도 내가 어떠한 텍스 코드를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뉴이티의 성격이 정해지는 거죠. 라더 IRA일 수도 있고 IRA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또 다른 예로 내가 401k를 하는 오픈을 하세요. 이제 회사를 들어가서 401k로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금융 상품은 어떤 거죠? 예, 스탁이나 뮤추얼 펀드. 스탁이나 뮤추얼 펀드를 통해서 이제 401k를 오픈을 하시는 거고요. 예, 요거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면 그 다음번에 이제 어뉴이티의 종류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볼 텐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fixed annuity라고 하는 거 있고요. 밑에 variable annuity라고 해서 요거는 어떤 식으로 종류를 나눠 놓은 것이냐면은 그 annuity라고 하는 게 저축 상품이니까 어딘가에 들어가서 이자를 받으실 거잖아요. 이자를 받아서 거기 안에 있는 내 캐시 밸류를 이제 불려 나가는 것인데 어떠한 종류의 이자를 받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fixed annuity는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눠서 트래디셔널 픽스드 어뉴이티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픽스드 인덱스드 어뉴이티 저희가 많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고정 이자를 받는 어뉴이티 중에도 있고 그리고 보장 이자를 받는 것 있고요. 그리고 베리어블 어뉴이티 같은 경우는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캐시 밸류가 변동 이자를 받으면서 이제 돈이 불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예, 그렇게 움직이는 금융 상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다음은요, 그 어뉴이티가 가지고 있는 아까 혜택들이 참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제일 첫 번째는 텍스 디퍼럴이에요. 세금에 대한 그 유예를 받으면서 돈을 쌓아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어카운트이고요. 아까 텍스 레이러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라이프타임 인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어뉴이티가 가지는 가장 최종적인 목적이 내가 은퇴를 하고 나서 꼬박꼬박 개런티 되는 그 연금을 받는 거거든요. 그게 가장 큰 장점이죠, 사실은. 그리고 세 번째는 데스 베네핏으로 나와 있는데 어뉴이티를 들어있는 그 어뉴이탄트가 이제 사망을 하게 되셨어요. 그럴 경우에 혹시 그 어카운트에 캐시에 어큐뮬레이션 되어 있는 그 밸류가 남아 있으면은 그거는 지정해 놓은 베네피셔리한테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베네피셔리가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네 번째 혹시 죽고 나서 상속이 될 때에 프로베이트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그 남아 있는 재산이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한 혜택들이 있고요. 그 다음 거는 이제 어뉴이티의 구조라고 해서 어뉴이티 구조는요 크게 그냥 이 그림이 좀 복잡해 보이시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크게 두 개로 나눠서 돈을 쌓는 기간이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열심히 쌓아서 저축해 놓은 그 돈을 꺼내 쓰는 기간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두 개로 해서 여기 지금 가운데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은퇴하는 시점이에요. 어뉴이티라고 하는 은퇴연금은 적어도 59.5세라고 하는 그 나이가 되어야지만 꺼내 쓰실 수 있는 거잖아요. 요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30세에 시작을 하든 아니면 40세에 시작을 하든 언제든 시작을 했을 때 요때 은퇴하는 그때까지는 무조건 돈을 불리기만 하시는 거예요. 돈을 불리니까 요 시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캐시 어큐뮬레이션 밸류예요.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내가 좋은 이자를 받아서 캐시 그 쌓여 있는 밸류를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요쪽 이제 페이아웃 기간은 돈을 꺼내 쓰는 시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그동안 열심히 불려놓은 돈을 여기 있는 캐시 어큐뮬레이션 밸류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내 돈이 이자를 받으면서 불어난 거거든요. 만약에 내가 인덱스 이자를 받는 상품을 선택을 하시면은 인덱스 이자를 받으면서 돈이 불어날 거고요. 뭐 스탁이나 뮤추얼 펀드 같은 투자 쪽을 이용해서 변동 이자를 받겠다라고 하시면은 요 밸류 자체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업앤다운이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은행권에 가서 고정 이자를 받는 어뉴이티를 선택을 하셨다 그러면은 조금의 이자로 이 캐시 밸류가 조금씩 자랄 거고요. 요거는 실제 내 밸류인데 여기 꺼내 쓰는 시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여기 나와 있는 인컴 베이스 밸류예요. 이 인컴 베이스 밸류는 뭐냐면은 실제 내 돈이 아니라 이제 가상으로 해서 보험회사나 이제 이런 곳에서 책정해 놓은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이라든지 돈을 넣어놓은 기간 뭐 이런 거에 따라서 회사마다 그리고 각 상품마다 다르게 이 인컴 베이스 밸류를 책정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돈을 꺼내 쓰는 시기에서는 인컴 베이스 밸류가 높으면 높을수록 요거를 통해서 내가 개런티로 해서 받는 인컴이 높아지겠죠. 예, 요 부분은 제가 이제 뒤에 가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서 어뉴이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돈을 쌓는 시기 그리고 꺼내 쓰는 시기로 나눠진다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돈을 쌓아가는 그 시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은요, 캐시 밸류가 쌓이는 시기예요. 그리고 받는 이자에 따라서 당연히 밸류가 틀려지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꼭 알아두어야 하는 용어라고 나와 있죠. 보면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처음에 돈을 넣는 시작하는 그 금액이죠. 그 금액이고 각 상품에 따라서는 내가 처음에 이 어뉴이티에 돈을 저축을 하실 때에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 몇 퍼센트 정도를 뭐 보너스로 넣어주는 이제 그런 상품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캐시 어큐뮬레이션 밸류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실제 내 돈이 이자를 벌어서 쌓여가는 그 금액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뉴이티는 그러니까 원래 IRS의 규정을 보면은 59.5세 전에는 당연히 꺼냈으면 안 되는 돈이고요. 그리고 이 상품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은행에서 사용하는 그 CD 아시죠?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하는 은행의 장기 CD와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넣었다가 1년 있다 꺼내 쓰는 게 아니라 몇 년씩 이렇게 길게 묶이는 거거든요. 보통은 뭐 한 8년, 10년 더 길게 가면 14년까지도 돈이 묶이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10년짜리 어뉴이티 상품을 구입을 하셔가지고요. 10년 동안 돈을 이렇게 꾸준히 저축을 하시는 게 아니라 중간에 딱 깨서 이제 꺼내고 나오신다. 그러면은 당연히 surrender charge라고 한 거 물게 되겠죠. 그러고요. 그 대신에 내가 10년 동안에 어뉴이티에다가 돈을 딱 묶어 놓는다 하더라도 매년 보통 한 10% 정도까지는 페널티 없이 돈을 꺼내서 쓰는 그 룸을 놔뒀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상품마다 좀 틀리긴 하는데 내가 만약에 10만 불이라고 하는 돈을 딱 묶어 놓으셨어요. 10년짜리 어뉴이티에다가. 하지만 매년 한 10,000불 정도는 위약금을 내지 않고 꺼내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고요. 계속 연결해서 인덱스 옵션이 나와 있는데 아까 그 어뉴이티의 종류 중에서 저희가 사실은 많이 취급하는 것이 인덱스드 어뉴이티죠. 인덱스 이자를 받으면서 자라는 어뉴이티인데 그럴 경우에는 인덱스 이자를 산출하기 위해서 그때 적용되는 여러 가지 인덱스 옵션들이 있습니다. 옵션 뭐 보면 저희가 정말 많이 쓰는 S&P 500라고 하는 지수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나스닥이라든지 뭐 유로스닥, 다우존스, 홍콩의 항생 지수 같은 이런 옵션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거를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어뉴이티 상품에 따라서 어떤 상품은 S&P 500의 그 지수만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예,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 나와 있는 인덱스드 포뮬라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그 각 회사에서 이제 인덱스의 그 이자를 계산해서 우리 어카운트에다가 이자를 크레딧으로 넣어주게 되잖아요. 그때에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 나와 있는 annual point to point라고 하는 거, 요거는 뭐냐면은 인덱스 지수를 이제 계산을 하는데 1년 단위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매년마다 그 지수를 봐서 지수의 상승폭이나 아니면 하락하는 그 폭을 이자로 산출을 해서 우리 어카운트에다가 넣어주는 거고요. 두 번째 나와 있는 멀티-이어 포인트-포인트라고 하는 거는 1년이 아니라 몇 년을 단위로 보는 거예요. 그렇고요. 아니면 monthly 또는 daily average를 계산해서 이자를 산출할 수도 있고요. monthly 포인트-포인트라고 하는 거는 매달마다 인덱스의 지수를 이자로 산출을 해서 이제 어카운트에 이자를 넣어주는 그런 여러 가지 이거 말고도 사실은 여러 가지 옵션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요 네 가지니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이라든지 인덱스의 옵션을 매년마다 다시 그 선택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처음에 한 번 해놓은 거를 내가 10년 동안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지금 annual reset이라고 해서 매년마다 변경을 해서 새로운 걸로 이제 선택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나와 있는 이제 롤오버라고 하는 거, 롤오버 많이 들어보셨죠?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401k 롤오버를 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는 똑같은 그 은퇴 저축인데 텍스 코드가 서로 틀린 경우 있죠. 그런 텍스 코드가 다른 곳에서 다른 곳으로 그 어카운트에 있는 돈을 옮기는 경우에 저희가 롤오버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가장 흔한 게 401k를 IRA로 옮기는 경우에 401k 롤오버라고 얘기를 하고요. 반대로 트랜스퍼이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트랜스퍼는 뭐냐면은 same tax code. IRA 어카운트를 IRA 어카운트로 옮기는 경우 있죠. 어떤 경우에 그런 거 쓰죠? IRA에서 IRA로 옮기는 거. 예, 그쵸. 은행 쪽에다가 내가 IRA로 오픈해서 놔뒀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덱스 어뉴이티 같은 경우는 좀 더 포텐셜을 가지고 내 돈을 불릴 수 있겠다. 그러면은 은행에 있는 IRA를 인덱스드 IRA로 옮기실 수가 있겠죠. 인덱스드 어뉴이티에 있는 걸로. 그런 경우에 저희가 트랜스퍼 한다고 얘기를 해요. 결국은 롤오버이라고 하는 거랑 트랜스퍼는 같은 내용인데 텍스 코드에 따라서 저희가 칭하는 그 용어가 틀려지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세요? 네. 예, 그 다음은 저희가 지금까지는 돈을 쌓아가는 그 시기에 나와 있는 용어들이라든지 기본 컨셉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돈을 꺼내 쓰는 시기예요. 아까 제가 어뉴이티를 크게 두 개로 나눠서 하나는 어큐뮬레이션 하는 기간이 있고 하나는 페이아웃 기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돈을 꺼내 쓰는 시기에는 인컴 베이스, 아까 말씀드렸던 인컴 베이스의 밸류에 따라서 인컴 페이아웃 되는 그 어마운트가 틀려지는 거예요. 인컴 그 베이스의 밸류가 높으면 높을수록 내가 은퇴 이후에 매달 꼬박꼬박 받는 그 연금의 어마운트가 더 높아지겠죠. 그러면 그 인컴 베이스라고 하는 거를 결정하는 요인들이 있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어떤 게 있냐면은 롤업이라고 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너스를 받는 방식, 그리고 세 번째는 페이아웃 퍼센테이지라고 제가 아까 앞에 있는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예, 요거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인컴 베이스라고 하는 게 돈을 꺼내 쓰는 시기에는 정말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요. 이제 얘를 결정하는 요인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롤업 아니면은 보너스, 페이아웃 퍼센테이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롤업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요, 그 어떤 이제 상품마다 틀린데 인컴 베이스에 일정 기간 동안 개런티로 이자를 넣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10만 불이라고 하는 돈을 딱 어뉴이티 10년짜리에다 묶었어요. 그러면은 그 10년 동안에 실제 내 캐시 밸류는 내가 어떠한 이자를 받느냐에 따라서 돈이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인컴 베이스를 매년 6%로 롤업 개런티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인컴 베이스는 매년 6%씩 따박따박 이자를 받으면서 자라는 거예요. 10년이 딱 되면은 인컴 베이스는 올라가 있겠죠, 당연히. 매년 6%의 이자로 돈이 자라 있으니까. 하지만 그 매년 6%를 받은 거는 실제 내 돈이 받은 이자가 아니고요. 인컴 베이스는 가상의 넘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 캐시 어큐뮬레이션 밸류는 혹시 스탁 쪽으로 들어가서 돈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인컴 베이스 자체는 반드시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고 저희가 하는 회사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그 노스 아메리칸이라고 하는 회사 아시죠? 그 회사는 보통 상품들이 상품마다 틀리기는 한데 10년 동안 6% 이자는 개런티로 넣어준다,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그와 반면에 이제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보너스를 지급하는 방식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아까 돈을 쌓는 기간에 그 프리미엄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프리미엄 보너스 받는 거 설명드렸죠. 그 프리미엄 보너스라 여기서 말하는 그 보너스는 구별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인컴 베이스에서 받는 보너스라고 하는 거는 실제 내 돈의 밸류가 자라는 게 아니고요. 가상의 번호 있죠. 내가 나중에 은퇴를 하고 나서 매년 꼬박꼬박 지급받는 연금을 위한 그 가상의 인컴 베이스, 여기에다가 보너스를 넣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여기
조금 칠판을 사용해서 그거 설명을 해드릴게요. 상품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면 아마 좀 더 이해를 쉽게 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많이 쓰는 회사들 중에서 그 폴토시라고 하는 회사 들어보셨을 텐데 거기에 인컴 150 플러스라고 하는 상품이 있어요. 그 상품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으로 보너스를 지급하는 방식이거든요. 만약에 내가 처음에 들어가는 프리미엄 디파짓으로 해가지고 10만 불이라고 하는 돈을 10년짜리 어뉴이티에다가 딱 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1년째가 되면은 프리미엄 디파짓에 이거는 인컴 베이스예요. 20%의 이자, 그 보너스 이자를 넣어줘요. 처음에 들어가는 프리미엄의 20% 보너스 이렇게 그냥 할게요. 그러면 얼마의 이자, 보너스 이자를 받고 들어가죠? 요 10만 불에 20%를 받는 거니까 2만 불이라고 하는 돈이 보너스를 받고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에 시작하는 밸류는 12만 불로 시작이 되겠죠. 이해되세요? 네. 그러고 3년째가 딱 되잖아요. 3년 시작하는 그 3년째가 딱 되면은 15%의 보너스 이자를 또 넣어주는 거예요. 10만 불에 15%면은 15,000불 들어가죠. 그러면 12만 불로 자랐던 돈이 13만 5천 불로 자라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러고 또 5년째가 되면은 또 15%의 프리미엄에 대한 보너스 이자를 넣어줘요. 그러면은 15,000불 들어갔죠? 13만 5천에 15,000불에서 15만 불. 그러니까 처음에 그 인컴 150 플러스라고 하는 어뉴이티 상품에다가 10만 불을 딱 넣어 놓으시면은 실제 내 돈이 자라는 캐시 밸류는 인덱스 이자에 따라서 알아서 자랄 거예요, 분명히. 10만 불보다는 당연히 더 많이 자라 있겠죠. 하지만 그 인컴 베이스 같은 경우는 딱 5년이 지나면은 무조건 50%의 돈은 불어나 있는 거예요. 그러고요. 10년짜리잖아요. 쭉 가서 이제 10년째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보너스를 넣어주냐면은 실제 내 캐시 밸류에서 그거를 좀 그려서 설명을 해드릴까요? 알기 쉽게 제가 조금 그러니까 인컴 베이스죠. 근데 내가 지금 10만 불이라고 하는 돈을 딱 넣었어요. 요거는 실제로 자라는 캐시 밸류예요. 얘는 인덱스 이자를 따라서 자라는 거니까 돈이 뭐 10만 불에서 더 자랄 수도 있고 조금만 자랄 수도 있고 어쨌든 어느 정도가 딱 10년이 되면은 이자를 벌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10년째는 어떤 보너스를 주냐면은 100%를 주는데 어디에 100% 이자를 넣어주냐 하면은 인덱스 이자가 자란 그 부분 있죠. 그 자라난 이자의 100%를 보너스로 넣어줘요. 이자가 자란 거. 근데 10년 동안 그 마켓 자체가 너무 안 좋아서 인덱스 이자를 하나도 못 받았을 수도 있죠. 이자를 하나도 못 받으면 나는 여기서 이제 10년째에 받는 그 보너스 크레딧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세요? 예. 그렇게 해서 어쨌든 보너스 방식으로 되는 것이 폴토스의 150 플러스 같은 그런 상품이고요. 그리고 그리고 아까 세 번째가 그 인컴 베이스를 결정하는 요인 중에서 롤업 그리고 보너스, 세 번째는 페이아웃 퍼센테이지라고 나와 있었거든요. 그 페이아웃 퍼센테이지는 뭐냐면은 나중에 내가 은퇴가 딱 되고 나면은 이렇게 보셨을 때 요 밸류를 기준으로 해서 몇 퍼센트를 개런티 인컴으로 이제 꺼내 쓰시는데 그때 중요한 게 몇 살부터 내가 그 돈을 연금에 지급받는 방식으로 스케줄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65세가 딱 돼서 요 돈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부터 65세부터 내가 앞으로 평생 죽을 때까지 인컴으로 개런티 인컴으로 받겠습니다라고 하면은 만약 65세에 5% 페이아웃 퍼센테이지라고 하는 게 5%다라고 지정이 되어 있는 회사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인컴 베이스 밸류를 뭐 예를 들어 한 50만 불 정도 평생 은퇴 저축을 꼬박꼬박 하셔가지고 인컴 베이스의 그 밸류를 50만 불로 딱 불려 놓으셨어요. 그러면 65세부터 5%로 만약에 돈을 꺼내 쓴다. 그러면 50만 불에 5%니까 2만 5천 불이죠. 그러니까 1년에 2만 5천 불이라고 하는 돈은 연금으로 꼬박꼬박 나한테 지급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스케줄하기 나름이지만 보통은 라이프타임으로 평생. 하지만 65세가 아니라 내가 70세부터 나는 연금으로 꺼내 쓰겠다 하면은 그 페이아웃 퍼센테이지 자체가 좀 더 올라가요. 그래서 5%가 아니라 예를 들어 6%로 우리는 주겠다. 그러면 50만 불에 6%니까 매년 3만 불씩 꼬박꼬박 연금으로 지급을 받게 되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요렇게 이제 요 세 가지가 인컴 베이스를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인컴 페이먼트 방법이라고 해서 아까 인컴 베이스를 일단 최대한으로 올려 놓으셨어요. 그러고 이제 내가 딱 은퇴가 돼서 이제부터 돈을 지급을 받겠습니다. 연금으로 하셨을 때 꺼내 쓰는 그 방법이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뉴이타이즈라고 나와 있죠. 어뉴이타이즈는 뭐냐면은 보통 내가 아까 그 인컴 베이스로 해서 그 돈을 50만 불을 딱 불려놨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 그 50만 불을 보험회사에다가 딱 맡기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주는 대신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평생 연금을 보장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요런 경우에 이거는 사실 예전에 처음에 나왔던 초기 어뉴이티가 요런 방식이 많았었는데 이 어뉴이타이즈를 만약에 하시잖아요. 그럼 그 돈은 내가 50만 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 돈이 아니라 보험회사 돈이 되는 거예요. 그 대신에 나는 죽을 때까지 그 인컴 페이아웃 되는 그 돈 자체는 좀 높아요. 다른 거보다. 내가 많은 돈을 꼬박꼬박 받을 수는 있지만 나머지 목돈에 대해서는 액세스를 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안 좋아하셨고요. 내가 50만 불을 맡겨놓고 한 30만 불 정도만 꺼내 쓰고 혹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러면 나머지 20만 불은 보험회사에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 돈이 아니라. 예. 그게 어뉴이타이즈라고 하는 방법이고요. 그러고 뭐 안에 쌓아놓은 돈을 다 꺼내 쓰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부만 꺼내 쓰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여기 네 번째 있는 리빙 베네핏 옵션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요즘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에요. 정해진 금액을 계속해서 개런티 되는 인컴으로 받을 수 있으며 그리고 어뉴이티에 지금 남아있는 내 캐시 밸류는 알아서 이자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돈이 불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어뉴이타이즈랑 리빙 베네핏 옵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요. 내가 리빙 베네핏 옵션을 선택을 하시면은 내가 그동안 모아놓은 50만 불이라고 하는 돈 있죠. 그거는 보험회사에 일단 내 어카운트에 넣어놓고 내가 연금을 지급을 받는 거기 때문에 혹시 목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돈에 대해서 내가 언제든지 액세스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캐시밸류가 계속 자라나게 되면 내 돈의 밸류도 자라나게 되는 거죠. 똑같이. 밑에 이제 그 리빙 베네핏 옵션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각 상품마다 이제 라이더라고 하는 걸 구입을 하셔야 되거든요. 가장 흔하게 쓰는 게 GLWB 라이더라고 하는 거, 그리고 GMWB 라이더라고 사실은 이름은 틀린데 똑같은 컨셉이에요. Guaranteed Lifetime Withdrawal Benefit Rider라고 하고요. 아니면 Guaranteed Minimum Withdrawal Rider, Benefit Rider라고 해서 뭐 어떤 회사는 GLWB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회사는 뭐 GMWB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 그래서 저거를 해놓고 내 돈을 가지고 보험회사로 스케줄을 하는데 만약에 내가 50만 불이라고 하는 돈을 딱 넣어놓고 1년에 6%씩 해서 3만 불씩 꼬박꼬박 꺼내 쓰는 걸로 이렇게 딱 스케줄을 해 놓으셨어요. 연금 이제 지급되는 걸로. 근데 내가 갑자기 한 20만 불 정도가 필요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내가 그 쌓아놓은 돈 중에서 20만 불을 꺼내서 쓰실 수가 있으세요. 그 대신에 남아있는 돈으로 나의 연금의 그 어마운트가 다시 스케줄이 다시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아있는 밸류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1년에 3만 불씩이 아니라 이제 다시 퍼센테이지가 다시 조정이 되어서 뭐 15,000불로 줄어들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계속 연결해서 이제 페이아웃 옵션이라고 아까는 내가 어떤 식으로 연금을 지급받느냐에 하는 그 방법에 대한 걸 알아봤잖아요. 이번에는 그 기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가 이 페이아웃 그 연금 지급을 라이프타임으로 하겠다 그러면은 꺼내 쓰는 그 시점부터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연금을 받는 방식이고요. 두 번째 나와 있는 조인트 라이프타임이라고 하면 나뿐 아니라 나의 배우자까지, 나의 배우자가 살아있는 동안에까지 계속해서 연금을 지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요.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set time period라고 하는 거는 나는 라이프타임으로 평생 필요 없고 앞으로 20년 동안만 맥시멈으로 해서 돈을 받겠다. 그런 기간을 또 설정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런 선택하는 방법이 타임 피어리어드이고요. 다음에 저희가 살펴볼 거는 페이아웃의 방식에 따라서 어뉴이티를 어떻게 나누느냐 하는 그 분류거든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디퍼드 어뉴이티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Single Premium Immediate Annuity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Deferred Annuity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돈을 꺼내 쓰는 방식이죠. 저희가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아마 흔하게 사용하시는 어뉴이티가 거의 다 이 Deferred Annuity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또 Flexible Premium Deferred Annuity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Single Premium Deferred Annuity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디폴트 어뉴이티는 뭐냐면 내가 여기 어카운트에다 딱 저축을 하셨어요. 하고 나서 바로 돈을 꺼내 쓰시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에 거기다가 묶어 두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5년, 뭐 8년, 10년 이런 식으로 돈을 딱 묶어 놓고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부터 이제 꺼내 쓰시는 거거든요. 앞에 나와 있는 Flexible Premium Deferred Annuity 같은 경우는요. 내가 처음에 그 어카운트를 또 오픈을 하셨어요. 그러고 10년짜리를 했다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에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프리미엄을 더 넣으실 수가 있으세요. 가장 대표적인 거 아이라 어카운트 같은 거죠. 아이라를 만약에 어뉴이티 상품을 이용해서 오픈을 해 놓으시면은 매년마다 돈을 계속 넣으시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계속 수시로 내가 프리미엄 돈을 넣으실 수 있고 하지만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부터 그 돈을 꺼내서 이제 쓰실 수 있는 그런 상품이고요. 두 번째 나와 있는 싱글 프리미엄 디퍼드 어뉴이티 같은 경우는 어카운트를 오픈을 딱 하시는데 처음에 오픈할 때 들어간 프리미엄 있죠. 그거 한 번만 이제 돈을 넣으실 수가 있고 그 다음번에 내가 돈이 있다 하더라도 넣을 수가 없는 어카운트예요. 그러니까 뭐 조그만 거를 갖고 오픈을 하시는 것보다 요거는 어떤 경우에 보통 많이 하냐면은 왜 401k에 목돈을 모아놓고 한 번 이렇게 다 옮겨 놓으시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에 많이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싱글 프리미엄 디퍼드 어뉴이티라고 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나와 있는 이거는 스피아라고 해서 이미디어트 어뉴이티예요. 요거는 뭐냐면은 내가 이제 은퇴를 할 때가 돼서 평생 모아놓은 돈을 이 어뉴이티에다가 딱 넣으세요. 넣고 나서 디파짓하고 30일이 지나서부터 바로 연금으로 꺼내 쓰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돈을 묶어 놓는 게 아니라 내가 럼섬으로 돈을 넣어 놓고 다음 달부터 나는 은퇴연금으로 해서 꼬박꼬박 돈을 지급을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경우거든요. 이때에 돈을 지급하는 게 보통 아까 앞에서 설명해 드렸던 어뉴이타이즈라고 하는 방식이 있었죠. 그거를 많이 쓰세요. 그러니까 요 스피어 같은 경우는 내가 맥시멈으로 인컴의 베네핏이 필요한 경우 있죠. 그럴 경우에는 싱글 프리미엄 인미디어트 어뉴이티라고 하는 거 이제 그거 사용하시고요. 또는 베네피셔리의 혜택이 별로 필요 없는 경우에 요 어뉴이티를 많이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십니다. 이해가 좀 되세요? 사실은 여기까지가 제가 설명해 드리는 기본 용어나 이제 컨셉에 대한 정리예요. 뭐 질문이 혹시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세요? 다 이해가 되셨어요? 예. 제가 오늘 그 해드린 거는 정말
굉장히 어뉴이티 베이직이잖아요. 굉장히 기본적인 컨셉에 대한 것만 정리를 해드린 건데, 어뉴이티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많이들. 근데 이런 기본 구조만 일단 파악을 하시고 나면은요,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쓰실 수 있는 그런 어카운트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어뉴이티에 대해서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어요? 네. 예, 오늘 제가 해드린